상불연, 오다이는 그날 밤도 히로다다와 다케지요가 흰 물결을 일으킨 바다에서 구원을 청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눈을 뜨니 벌써 영창에 해가 하얗게 떠올랐고 가슴 사이에 촉촉히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오다이는 한동안 숨을 죽이고 천정을 쳐다보았다. 밀물인 듯 베개 밑으로 돌축대를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가리아 성이 14살까지 오다이가 자라난 시오미 궁전의 한 모퉁이인데 솔바람도 파도 소리도 옛날 그대로였건만 성 안의 분위기는 오다이가 오카사키 성에서 맞았던 변화에 못지 않았다. 아버지 타다마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아버지의 측근은 모두 물리쳐졌다. 배다른 오빠 노부모도는 생전에 아버지의 여운을 성안 아무데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개혁과 개조를 해치웠다. 가끔 교토에서 떠돌아오는 노래 스승의 기호를 받아들여 그 자신의 거실도 큰 서원도 나설은 성에 온 듯한 느낌을 줄 만큼 달라져 있다. 싸이가 좋았던 한 배의 오빠인 노부찌가도 없었고 단 하나 딸려진 하녀도 아직 깊이 정이 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니 한층 더 생각은 오카사키를 떠나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다케지요의 얼굴이 보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히로다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다이는 일어났다. 손뼉을 쳐서 하녀에게 새수물을 가져오게 하여 잠자코 아침 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가슴 사이에 땀을 닦고 양치질을 하여 머리를 빗자 여느 때처럼 손수 영창을 열었다. 친정에 돌아왔다기보다도 유배당한 거나 다름없는 쓸쓸한 이별 후의 생활이라 이것만이 판에 박은 듯한 습관이었는데 아침 하늘의 오카사키를 향해 합장을 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다케지요와 히로다다의 무사함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불에게 기도할 작정이었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떠나간 남편과 자식에게 직접 손을 모으는 애절함으로 변해 있었다. 여성에겐 빌어야 할 신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남편이야말로 자식이야말로 신이고 부처님이었다. 닿겠지요. 이제 일어났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오다이는 혼자 미소 지었다. 새삼스레 합장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자식,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주어진 오다이. 정말 아기야말로 구원의 부처님. 기도는 언제나 길었다. 바다가 10개 붉은 빛을 띠고 근처의 나무의 새들의 지저김이 올마올 때까지 정신없이 계속되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하녀가 말을 건네었다. 오다이와 동갑인 17살 난 신호라는 졸기의 딸이었다. 스기야마님께서 급히 뵙겠다고 산문 밖에 와 계십니다. 오, 하고 오다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보았다. 신호는 아직도 피지 않은 꽃봉오리의 딱딱함을 온몸에 간직한 무표정한 동작으로 잠시 후 30 남직된 뚝뚝한 무사를 데리고 왔다. 이른 아침부터 비밀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나서 스기야마는 이 성 안에서 외톨박이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버지의 충신, 가까스로 오빠 옆에 출사할 것을 허락받은 중신격인 사람이었다. 스기야마가 오다이와 마주 앉자 신호는 곧 물러갔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다이의 눈은 스기야마에게 주시되었다. 오카사키에서 무슨 소식이 있었나요? 예, 사카이님으로부터 도련님께서 무사히 해를 넘기셨다는 소식만은 그것 참 반가운 소식이구나. 마음이 피로해서 그런지 꿈자리가 좋지 못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주님, 네, 오늘 아침은 말터의 주군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만 스기야마는 이렇게 말하자 수심을 머금고 날로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오다이의 모습에서 눈길을 돌리며 드디어 저더러 공주님께 재혼을 권하고 오라 하셨습니다. 오다이는 미소 지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말씀으로는 오카사키보다 뒤떨어지면 공주님이 가엾다고 오카사키보다 뒤떨어지면 예, 오카사키에서는 다와라의 도다님의 공주가 출가하기로 결정되었다는군요. 뭐라고 다와라의 오다이의 볼은 긴장되었다. 그래요? 다와라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짜릿하게 가슴팍에 야릇한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이 성상으로는 헤어진 남편 질투가 있을 리 없을 텐데 이 마음을 쑤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케지요에게 어머니라 불리울 사람에 대한 질투일까? 아니면 오다이의 미련일까? 이러한 마음을 동정하여 스기야마는 여전히 밝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남녀 사이의 일은 주군께서 잘 아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처럼 이혼한 뒤에는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 것, 뒤에 남게 되면 가엾으니 내가 가서 권하고 오라고. 어떨까요, 공주님?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지시면. 스기야마, 예, 조금만 이대로 놔둬줘요. 공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주군의 마음을 모르십니다. 주군은
라고 말을 하다가 그는 주의 깊게 주위를 돌아보며 고집에 사로잡히면 시비의 분별을 잃는 분이니 오다이는 그것도 잘 알고 있었다. 히로다다가 이마가와를 두려워하여 오다이의 이혼을 간청했을 때 노부모도는 불덩이처럼 놓아여 오카사키에서 오다이를 호송해 오는 사람들을 깡그리 베어버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다이는 그러한 공기를 짐작하고 야하기 강을 건너자 곧 전속 나온 사람들을 오카사키로 돌려보내어 무사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성격을 지닌 오빠이니 방심하지 말라는 뜻인 모양이었다. 공주님은 아직도 모르십니다. 하고 스기야마는 또 묵직한 입술로 말소리를 낮추었다. 가실 곳은 두 군데, 하나는 히로세의 사쿠마님, 또 하나는 아구이의 히사마스님, 어느 쪽이든 선택하시지 않으시면 공주님 목숨에 관계될 것입니다. 주군은 고집을 위해서는 육친이라 해서 용납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오다이는 당황하여 스기야마의 입을 가로막았다. 그런 말이 만약 오라버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스기야마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한 무릎 썩 다가앉으면서 한층 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공주님은 노부치카의 최후 때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오다이는 물론 그 소문을 듣고 있었다. 영주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 밖에 여자를 둔다는 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었건만 그 때문에 끝내 목숨을 잃은 얼뜨기라고 그 소문은 오카사키의 성 안에까지 들려왔었다. 그 노부치카님이 실은 아직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요즘 자주 들립니다. 뭐 가운데 오라버님이 살아계신다고. 예, 그래서 주군의 무참한 소행이 세어난 것이지요. 공주님 노부치카님은 대감님에게 거역하였기 때문에 엉뚱한 누명을 쓰고 성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랑하고 다니신다더군요. 그것이 정말인가? 스기야마는 꾸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 공주님도 대감께 거역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꾸마님이냐 아니면 히사마스님이냐 좌우간 마음을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다이는 숨을 삼키고 스기야마를 지켜보았다. 가운데 오빠 노부치카가 오빠에게 거역하다가 함정에 빠졌다니. 노부치카님은 하고 또 스기야마는 무표정한 눈으로 돌아가 말을 이었다. 주군이 오다편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하셨답니다. 그 반대를 봉하기 위해 주군은 자신이 다니시던 구마저택에 나미따로님의 누이 옥군이한테 보리를 만들어 노부치카님을 보내시어 불이자라는 오명을 씌워서 살해하려 하셨죠. 허나 노부치카님도 이름난 병법자라 살해당한 것처럼 보여놓고 간신히 모면하셨다고 합니다. 주군은 일단 마음에 정하면 결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였다. 여봐라, 스기야마는 없느냐? 스기야마는 성벽을 따라 늘어선 벚꽃나무 근처에서 달각달각 말굽 소리가 들려왔다. 성급한 성주 노부모도는 스기야마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몸소 말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러 온 모양이다. 성급하시게도 스기야마는 씁쓸히 웃으면서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한 다음 금명간에 어느 쪽이든 결정하여 대답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두지요. 빠른 말로 속삭여 놓고 얼른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 맞았다. 그러나 그때 벌써 노부모도는 고삐를 하인에게 건네주고 채찍을 두 손으로 휘면서 오다이 좋은 아침이구나. 바다가 가득히 타고 있다. 나가봐라. 아침 해가 돼야만큼이나 크구나. 터질 듯한 소리를 던지며 뜰악 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서 오셔요. 오다이는 손을 짚고 오빠를 맞았다. 누부모도는 또 한 번 활달하게 웃고 나서 텐마루에 걸터 앉았다. 히로다다의 힘없는 웃음에 익숙해 있는 오다이에겐 이 오빠의 목소리가 가슴을 치는 채찍으로 여겨진다. 어떠냐, 정했냐? 예, 금명간에 하시겠다는 공주님 말씀입니다. 스기야마가 곁에서 좋도록 말을 하자 금명간이라 벌써 결정돼 있어야 할 텐데 노부모도는 스기야마를 무시하고 오다이, 오카사키의 히로다다 놈은 점점 얼뜨기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주위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도다의 딸을 후실로 삼는다는구나. 이것은 마스다이라 가문의 백해무익한 혼사다. 오다이는 보일락말락 끄덕인 눈길을 곧장 무릎 위에 손가락으로 떨구었다. 내 눈은 결코 틀림이 없다. 머자나 오다, 이마가와 양가가 뜻이 맞지 않는 때에 마스다이라 당의 선봉의 명령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 그때의 뒤에서 도다가 후원해 줄 줄 알고 하는 일이겠지만 도다 일족에 그러한 의리가 있을 성시푸냐. 그렇지 않은가, 스기야마? 예. 전국이 불리하다고 간파한다면 마스다이라당 뒤에서 언제든지 활을 쏠 놈이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것도 모르고 나를 거절하고 도다와 연을 맺다니. 마스다이라 집안에 망해가는 운이 가련구나 오다이. 네, 너도 한 번은 불쌍했지만
이러고 보니 오히려 너에게는 이롭게 되었다. 금명간이니 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라도 생각을 정하도록 해라. 히로세냐 아구이냐 내가 선택하는 대로 맡긴다는 것은 여간 아닌 오라비의 정이다. 오다이는 또 시선을 무릎 위에 떨구어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 표면을 지나가는 슬픔도 아니고 반감도 아니었다. 더욱 더 깊은 여자의 운명과 대결되어 있는 애수였다. 마스다이라 가문에 출가할 때도 그러했지만 오다이는 언제나 이가리야 성을 굳히는 하나의 초석에 불과했다. 어느 집과 어떻게 맺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냐는 그 계산이 그녀의 앞길을 결정한다. 아니 그것은 오다이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잇따른 전란의 질서와 도의의 일체를 걸고 있는 요즘 여인 모두의 운명이었다. 아버님은 마스다이라와 맺는 것으로서 미즈노, 마스다이라가 다같이 편안할 줄 아셨지만 세상은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지금은 말이다. 여차직하면 오다 측에 붙는 자가 아니고는 혼인을 맺을 필요가 없다. 오다는 아침빛 속으로 오게 되었다. 너도 행운이고 나도 행운이다. 알겠느냐? 오늘 중으로 마음을 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자 노부모도는 일어나 스기야마를 재촉했다. 스기야마 한 바퀴 더 말을 달리 잡구나. 좋은 아침이다. 오다이는 마루에 두 손을 짚고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오다이는 신호가 날라온 밥상에 살짝 젓가락을 댔다가 그대로 옆방에 물리게 했다. 배는 고프면서도 식욕은 전혀 없었다. 대관절 나는 무엇을 오카사키에다 입고 왔을까? 다케치요가 자기 생명의 절반을 빼앗아서 태어났다고도 생각하고 있었고 히로다다의 애무가 자기 몸속에 야릇하게 약한 마음을 스며들게 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심이 이토록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왠지 어쩌면 히로다다의 병이 옮은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 병까지가 그리워졌다. 될 수만 있다면 이대로 삭발을 하고 암자에 들어가고 싶다. 다케치요를 뵀을 때와 같은 기도로 일생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것마저 허락될 것 같지가 않았다. 오다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방 가운데 앉은 채로 꼼짝하지 않았다. 영창에는 볕이 내려쬐어 잎을 떨군 단풍나무 그림자가 그려놓은 듯이 비치고 있다. 가끔 그곳에 새들이 와서 터질 듯한 소리로 지저귀었다. 오카사키 성안보다는 바다가 가깝고 서풍이 적은 탓으로 봄이 이르다. 손을 꼽아보니 벌써 결심을 하고 헤어져 온 지 반년이 되려 하고 있다. 그렇건만 살아가려는 생각은 없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언제나 야릇하게 신변을 떠나지 않는다. 이번 재혼의 상대 역시 물론 오다이는 양쪽 다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오다이는 9시쯤 되어서야 신호를 불렀다. 오가와의 겐권사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성묘할 생각이 났던 것이다. 오빠에게 말하면 가마를 마련해 주겠지만 그것이 번거로워 신호와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몰래 성을 나갔다. 태양은 점점 더 화창하게 대지를 따사롭게 하여 벌써 줄무늬가 되어 자라기 시작한 보리 이삭이 훌륭하였다. 히로세의 사쿠마냐, 아구이의 히사마스냐, 어느 쪽을 택하건 오다이의 행복과는 달리 생각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인가를 그녀는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참배하여 무슨 암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덧없는 희망을 품고 걸어가노라니 화창한 햇빛마저 오히려 눈부신 부담으로 느껴진다. 구마무라 마을 변두리에 접어들 때였다. 여보시오 부인, 삿갓으로 깊숙이 얼굴을 가린 낭인인 듯한 사람에게 불리어 오다이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멈추었다. 당신들은 가리아의 미즈노 댁 가신인 듯한데 오카사키에서 이혼해 오신 오다이 공주에 대한 일을 모르시오. 오다이에 대한 일, 그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살아있다는 오빠 노부찌까가 아닐까. 오다이가 깜짝 놀라 장옷을 들치니 이번에는 낭인이 앗하며 몸을 획 돌렸다. 여보세요. 오다이는 하인에게 눈짓을 하고 저도 모르게 두세 걸음 달려가고 있었다. 뼈대는 억세 있으나 키도 음성도 꼭 닮았다. 오다이의 눈짓으로 하인은 남자 뒤를 쫓았다. 신호는 의아한 듯이 오다이를 쳐다보며 따라온다. 길은 앞쪽에서 고물의 정자골로 되어 있었다. 정면은 나미따론의 집 해자이고 그 너머는 견고한 토담이었다. 하인은 낭인을 쫓아 바른 편으로 꼬부라졌다. 길 한쪽에는 점점이 억새의 그루터기가 이어져 있고 군데군데 잎을 떨군 개암나무가 서 있다. 고물의 정자골 길까지 가서 오다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맑게 개인 머리 위 개암나무의 까마귀가 너댓 마리 떼를 지어 그 울음소리가 문득 반성을 가져오게 했다. 2년 전에 이 구마 저택에서 살해되었을 터인 오빠 노부치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오빠 노부모도와의 불화를 깊게 하기 위한 농간이 아닐까. 아니 그 소문이 사실이라 살아있다면 더구나 쫓게에서는 안 될 상대일지도 모른다. 오다이는 후회했다. 신호, 하인을 불러다오. 성묘 길이 멀어지겠다. 네, 하고 신호는 달려갔다. 그런데 2, 30걸음도 가기 전에 앞길 모퉁이에서 해자를 따라 돌아 나오는 하인의 모습이 보여왔다. 더구나 하인은 혼자가 아니다. 앞머리를 반지르르하게 내리고 보라빛 상투끈을 맨 화려한 무늬비단 옷을 입은 젊은이 한 사람과 같이 오고 있다. 신호는 되돌아오며 구마의 도련님과 함께라고 오다이에게 알렸다. 오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호 속에서 젊은이 차림의 나미따로를 바라보았다. 이 구마무라 마을의 토 닦개노우치 댁의 주인 나미따로하고는 아버지가 생존 시에 2번 만난 일이 있다. 무언가 거룩한 제신을 섬기는 일족이니 소홀히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조 시대부터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었다. 그 나미따로의 누이 옥군이에게 오빠 노부치카가 반해서 자객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헌데 나미따로의 이 야릇한 젊음은 무엇일까? 나이는 오다이보다 서너 살 위일 텐데 여전히 앞머리도 깎지 않고 눈이나 입술은 예나 다름없이 젊었다. 공주님, 성묘 가시는 길이라고요? 가까이 오자 나미따로는 미소를 눈가에 보이면서 아버님의 영혼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모양입니다. 잠깐 들렀다 가시지요. 오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집에 얽힌 오빠 노부모도와 노부치카의 싸움이 순간적으로 결단을 맞고 있다. 이때 그 망설임을 눈치채자 나미따로는 거리낌 없이 웃어 보였다. 이 하인이 어느 분과 비슷한 분을 보았다는데 그 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갔다는군요. 허나 그것은 모르지만 소개해 드릴 분은 확실히 계십니다. 자, 안내를 해드릴 테니 들렀다 가십시오. 그러는 뒤에서 하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까 근황인 확실히 구마 저택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다이의 안색을 살피면서 중얼거렸다. 오다이는 여전히 잠자코 해자를 보고 있다. 깊숙이 가라앉은 수면의 까마귀의 그림자가 그린 듯이 뚜렷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오다이가 구마 저택에 들렀다. 갈 마음이 난 것은 역시 그곳의 오빠 노부치카가 목숨을 잃은 장소라고 들은 탓이었다. 그럼 말씀대로 설사 살아있건 죽었건 육친의 오빠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노부모도의 노여움을 살 것까진 없으리라. 들렀다 가자 하고 결심하자 자기를 보고 달아난 아까 그 사나이의 뒷모습이 점점 더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나미따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장서서 오다이를 제단 있는 방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마친 다음 서원식으로 꾸민 객실로 안내했다. 제단이 마련된 곳은 신전 모양으로 꾸몄으며 거기서부터 좌우로 방이 늘어서 있다. 말하자면 조그만 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의 담을 둘러싼 아주 고풍적인 성곽 구조라 객실 창문에서 뜰을 건너 흙으로 된 성벽과 망루가 바라보였다. 나미따로는 객실에다 오다이를 안내하자 손수 일어나 창문을 열고 저 시들은 쌀이가 있는 곳 하고 뜰을 가리키면서 자리에 앉았다. 저 근처에서 노부치카님이 낭명하셨다고만 생각하십시오. 오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정대에 가까운 햇볕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날 밤은 쌀이꽃이 만발하여 달이 유난히 보기 좋았죠. 자객은 저 세면대 뒤에 숨었다가 느닷없이 노부치카님에게 덤벼들어 나미따로는 말을 끊고 문득 또 미소 지었다. 내가 새삼스레 공주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모두 다오다냐 이마가와냐 하는 싸움이 원인이었죠. 그러시다면 귀하는 형제 싸움의 원인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하고 나미따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큰 수라장 덕분에 나도 누이를 잃었습니다. 누이님이란 옥군이님. 그렇지요. 나미따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우지 않고 노부모도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오다이는 잠자코 있었지만 가슴속은 찔리는 듯이 아팠다. 소문은 역시 사실이었구나. 옥군이를 사랑하여 이 집에 다니던 것은 노부치카가 아니라 노부모도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오다냐 이마가와냐 하는 의견 차이로 노부치카를 여기까지 유인해내어 자기 애인과 함께 죽이다니. 공주도 그 여파로 나 이상의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나미따로는 수심에 찬 오다이의 옆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렇다 해서 여기서 져서는 안 되지요. 오카사키에 남겨놓으신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도련님, 오다이는 결심한 듯이 귀하께서 저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던 분은 누구신가요? 그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란 하다가 나미따로는 또 애매하게 웃었다. 노부치카님의 영혼은 아닙니다. 노부지카님의 영혼이라니요. 묻지 마십시오.
영원히 슬퍼하실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신에게 종사하는 몸, 교령자제하여 영혼의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네. 오다이는 손을 짚고 나미따로의 표정을 알아내려고 했다. 나미따로는 그것을 보자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재혼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히로세냐, 아구이냐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다고. 이것도 영혼의 알림이었습니다만 오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오빠는 죽지 않았다. 나미따로와 관련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묻고 싶은 일이 가슴 가득히 넘쳐왔지만 그것은 물어서 안 되는 일이었다. 큰 오빠 노부모도의 눈을 피하여 살아있는 유령. 그 유령을 밝은 곳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하다. 골육이 상잔하는 지금 세상에 이러한 유령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주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나는 알고 있지요. 남이 따로는 여기서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잘 주저하고 잘 생각하라고. 이것도 영혼의 알림입니다. 네, 공주 생각으로는 오카사키와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 만일이라도 자식과 적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것이 주저하는 근원이겠죠. 오다이는 정신이 번쩍 들어 고개를 숙였다.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자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맞추는 바람에 얼른 대꾸할 말도 없었다. 하녀가 차를 날라왔다. 창밖의 볕은 점점 더 화창해지며 지난날의 비극을 안살이 뿌럭지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한가로이 모이를 쪼고 있다. 남이 따로는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오다이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육친으로서 여자로서는 무리도 없는 일이지요. 나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이망에 빠져서 앞길의 파도를 잘못 보셔서는 안 됩니다. 네네. 필경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에 노저 갈 수단이 있을지도 모르니 주저도 되거니와 잘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봤자 무리겠죠. 그런데 공주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오빠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대관절 누구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대관절 누구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일까? 오다이는 나미따로의 호의를 생각하니 덮어놓고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만나기 전에 뉘신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공주도 신분을 감추신 채로 만나심이 좋으실 겁니다. 그럼 좋으시도록. 나미따로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무슨 암시가 된다면 역시 영혼의 인도겠지요. 그럼 잠시 여기서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얼마 안 있어 나미따로는 되돌아오더니 우리 집 친척이라 하고 소개해드리지요. 이리 오십시오. 오다이를 안내하여 건너채로 가는 낭하를 건너갔다. 이곳은 새로 꾸며서 족자도 훌륭하고 향로대 화병대는 모두 우아한 자개로 되어 있었다. 아마 객실로서 최근에 마련한 것이리라. 왼편 서원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빛의 병풍에 이 새 이야기가 뚜렷이 떠올랐으며 정면에 11~12살 난 소년과 그 시종무사인 듯한 두 사람의 무사가 앉아 있었다. 위쪽에 앉아있는 자는 이미 40을 넘은 중 늙은이 무사, 또 하나는 25~26살로 보인다. 오다이가 나미따로에게 인도되어 들어가자 과연 옥군이를 닮았군. 정면의 소년이 염치 없이 오다이를 내려다본 뒤에 말했다. 친척이니 닮았겠죠. 자, 더 앞으로 나와 앉아요. 기찌보시님이 잔을 주신다니까. 늙은 무사는 아주 소탈하게 오다이를 손짓해 부르면서 오노부님이라고 하셨지요. 네, 나는 여기 계신 오다 기찌보시님의 부하 히라떼 마사이데, 이 사람은 아구이의 히사마스 도시가스라 하오. 오다이는 깜짝 놀라 소년을 다시 본 다음 히사마스를 보고 두 손을 짚었다. 이이가 이름난 오다 노부이데의 귀한 아들이구나.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오다이의 혼담 상대로서 말이 있는 히사마스 도시가스라기보다도 다짜고짜 기찌보시에게 소개된 놀라움 쪽이 더 컸다. 기찌보시님 잔을 하고 히라떼가 말하자 잔을 들게 해라 하고 소년은 쾌활하게 시녀에게 턱짓을 하며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나? 옥군이는 고아까도 잘했지만 노래도 잘 불렀어. 이렇게 말하더니 앉아있던 한쪽 발을 갑자기 오다이 앞으로 확 내밀었다. 오다이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렀다. 그때 벌써 소년은 손에 든 부채를 획 펼치고 죽음은 기정사실 참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죽음 이야기로 드세우는 밤을 차츰 변성되기 시작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노래를 불러나갔다. 그만두십시오. 오노부가 놀랍니다. 히라떼가 웃으면서 손을 쳐들자 하라범은 이것을 싫어했었지. 소녀는 다시 태연히 다리를 오므리며 그대는 무엇을 할 줄 아나? 하고 오다이에게 물었다. 배우지를 못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대답하면서 오다이는 갑자기 가슴속에서 싱싱하게 눈을 떠가는 감정에 부딪혔다. 이이가 오다의 아들. 이는 머지않아 오카사키에 남기고 온 다케치오와 한치 땅을 다투어 전장에서 맞설 숙명의 아이가 아닐까. 오다이는 부지 중에 빛나는 자기의 눈을 속으로 꾸짖으면서 도련님은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다이가 묻자 기찌보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못난 것이 나는 무장이야. 그러시다면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단 여기 있는 할아범에게 혼이 나지. 호호호. 무장은 말이야 첫째로 말타기, 둘째로 매사냥, 셋째로 무사 이야기, 넷째로 수영이야. 그렇지 할아범. 그럴까요? 고학간이 노래니 하는 것은 할아범이 없을 때 하는 일이야. 하지만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달리 있긴 하지만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첫째가 아무데고 서서 오줌을 누는 것. 예. 그 다음은 선체로 물에 만 밥을 먹는 일. 선체로. 그대는 먹어본 적이 있나? 배가 고파서 얼마든지 들어가거든. 7공기 8공기는 술술 들어가지. 반찬은 된장이면 그만이야. 여기까지 말하자 히라떼가 부채 자루로 다다미를 탁 쳤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허참. 오다이 곁에서 나미따로가 소리를 내어 껄껄 웃었다. 오다이도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지만 어딘지 웃어넘길 수 없는 감정도 남아갔다. 오다 노부이대는 지금 앉아 성에 둔 측실의 맏아들 노부히로보다도 이 기찌보시에게 훨씬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 가문의 지혜 주머니라 일컬어지는 충신 히라떼를 일부러 스승으로 삼아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장난 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대담한 성격이 엿보인다. 히라떼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끔 고삐를 조이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다른 한 사람의 시종 무사 히사마스 도시가스는 근엄한 성격인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다이는 하녀가 받쳐든 술병에서 약간의 술을 따르게 하여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잔 그늘에서 다시 한번 기찌보시의 풍모를 훔쳐보았다. 눈썹은 씩씩하게 치켜 올라갔고 눈빛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리고 히라떼에게 꾸중을 듣고 뾰루퉁하게 부푼 붉은 볼은 고사하고라도 방석에서 빚어나온 왼쪽 무릎을 궁상스레 덜덜 떠는 꼴은 아주 꼴사나운 괴상한 광경이었다. 오다이가 잔을 놓자 그럼 하고 나미따로가 재촉했다. 매사냥을 오게 되거든 또 만나요. 오다이가 공손히 절을 하고 난 뒤에도 기찌보시는 또 말을 던졌다. 요 다음에는 고학가를 추워 보일 테니 그대도 뭔가 배워둬요. 낭하에 나오자 나미따로는 오다이를 돌아보며 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활달하시군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눈빛에 보통 아닌 말을 시작하자 나미따로는 미소 지으며 오카사키의 아드님과는 좋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다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이 말했다. 오다이도 애매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다케치요는 아직 3살인데요. 그러니까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나미따로는 다짐하는 눈초리로 말한 다음 아까 그 방으로 걸어갔다. 오다이는 뜨끔하게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이 집주인 나미따로는 은연중에 오다이의 재혼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머자나 오다 기찌보시와 마스다이라 다케치요의 시대가 올 것이리라. 이 두 사람도 또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숙명의 자식으로서 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온인의 난 이래 여러 나라의 전린이 너무 계속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가자 나미따로는 손을 쳐서 차를 날라오게 하여 에치고의 우에스기 가히의 닦게다. 사가미의 호오죠. 스루가의 이마가와 가만히 영창의 볕을 보면서 손을 꼽았다. 모두 왕도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싸움의 진저리 내는 서민의 마음을 짐작하고 천하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증거라고 나는 보는데 모두 다 왕도에는 너무 멀단 말씀이야. 오다이는 온몸을 굳히고 시선을 뜰하게 벼살에다 보내고 있었다. 만약 노부직가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무엇라고 하실지, 마스다이라와 이마가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실지 어떨지요. 오다이는 어느덧 하얀 벼속에서 기저귀 찬 다케치요의 얼굴과 헤어진 남편을 나란히 놓고 있었다. 히로다다의 생애에서 이마가와를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마가와가 있는 한 오카사키는 무사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나 그 반대의 경우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만약 오다가 미카와를 하고 생각하니 거기에는 슬픈 오카사키의 최후밖에 있을 수가 없었다. 오다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눈치채자 나미따로는 천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가 최근에 보고 온 교토 이야기, 나니와의 이야기, 석산당 신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카이의 번창한 이야기 등
그 이야기 끝에 나미따로는 오다 노부이데가 가끔 기찌보시를 이 집에 보내는 이유를 말한 다음 히사마 스님은 의리가 두터운 분이라고 하며 미소 지었다. 역시 오다이에게 아구이로 시집가서 어느 땐가 다케지와 기찌보시의 시대에 대비하라는 권고인 모양이다. 오다이는 그것을 적당히 흘려듣고 구마 저택을 물러나왔다. 아직 해는 높았다.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 히로다다와 히사마스와 다케지오와 기찌보시의 얼굴이 안타깝게 겹쳐졌다. 헤어진 남편, 그가 왜 이리도 그리울까? 아까 그 낭인은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었나요? 하인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다이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의 성묘는 그만두겠어. 불쑥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신호가 얼굴을 들었을 때 오다이의 눈에는 햇빛을 적신 눈물이 반짝반짝 고여 있었다. 신호는 하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성에 들어갈 때 오다이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부마 저택에 갔다는 말은 하지 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짐을 했다.